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리즈 제5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92년 5월 초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경상도 의령까지 날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한양이 무너졌다니.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거야? 한 늙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임금님께서 도망가셨다던데 정말인가? 젊은 장사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더군. 평양으로 가셨다지. 한양 백성들을 버리고. 세상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다니. 아낙네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때 한 사내가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곽재우였다. 그는 38배 나이로 의령 출신의 선비였다.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학식이 깊고 무예에도 능했다. 곽재우는 붉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선명한 홍색이 햇빛에 빛났고 확연히 눈에 띄는 복식이었다. 그는 광장 중앙에 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여러분! 곽재우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나는 곽재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 땅에 사는 백성이올시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강렬하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한양이 무너졌고 임금께서 피난을 가셨다 하더이다. 관군 역시 무너져 버렸소. 이제 우리를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곽재우는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손이 있고 발이 있어. 외적이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백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농부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곽재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우리가 직접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군사가 아닙니다. 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기도 없습니다. 곽재우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백성이 현실적인 말을 했다. 곽재우는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다. 햇빛에 칼날이 번쩍였다. 무기는 만들면 됩니다. 훈련은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는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나는 이 몸을 바쳐 나라를 지키리라. 목숨을 걸고 외적과 싸우리라. 나와 함께 싸울 자는 있는가?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한 상황 속에 그때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왔다. 김면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의령의 평범한 농부였지만 의협심이 강했다.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김면이 외쳤다.
곽재우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또 누가 있는가? 또 한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둘씩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장년들도 나왔다. 어느새 수십 명이 곽재우 주변에 모였다. 줬소. 곽재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의로운 군대이자 의병이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의병, 의병. 곽재우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걸. 왜적은 강하다 들었소. 조총으로 무장했고 수만 명이나 된다 하오. 우리는 적을 것이고 다칠 것이고 죽을 수도 있어.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한 중년 사내가 물었다. 곽재우 대장께서는 왜 붉은 옷을 입으셨습니까? 곽재우는 자신의 도포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피의 색이요. 우리가 흘릴 피이자 왜적이 흘릴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불의 색이요. 왜적을 태울 불말이요. 나는 이 붉은 옷을 입고 싸울 것이외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홍의장군이라 부를 것이고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요. 군중이 다시 환호했다. 홍의장군, 홍의장군. 그날 밤 곽재우는 자신의 집에 모인 의병들과 회의를 했다. 좁은 사랑방에 수십 명이 빼곡히 앉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의병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요. 내가 여러분의 대장으로서 여러분을 지휘하리다.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큰 박수로 곽재우를 대장으로 추대했다. 곽재우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먼저 무기가 필요하다. 김면이 대답했다. 낫과 괭이, 도끼 같은 것들을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창촉을 만들고 창대를 달면 창이 됩니다. 좋다. 대장간을 돌며 무기를 만들자. 돈이 필요하면 내가 되겠다. 한 노인이 물었다. 군량은 어찌 하시렵니까?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내놓게 하자. 강제로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백성을 지키는 군대지 백성을 괴롭히는 군대가 아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내가 물었다. 훈련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일부터 시작한다. 매일 아침 광장에 모여 창 쓰는 법, 활 쏘는 법을 익힌다. 나와 김면이 가르치겠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세부적인 계획들이 세워졌고 조직이 만들어졌다. 의병대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의병의 소문이 주변 고을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저도 의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함안에서 온 젊은이가 말했다. 우리 마을에서도 10명이 함께 왔습니다. 창녕에서 온 장년이 외쳤다. 의병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다.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넘어갔다. 곽재우는 매일 아침 그들을 훈련시켰다. 광장에서 구호가 울렸다. 찌르라. 수백 개의 창이 일제히 앞으로 뻗었다. 물러서라. 창이 다시 당겨졌다.
동작은 어설펐지만 열의만은 대단했다. 땀이 흘렀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훈련이 끝나면 곽재우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관군이 아니다. 우리는 백성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관군에게 없는 것이 있다. 무엇인지 알겠는가? 마음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맞다, 마음이다. 이 땅을 지키려는 마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의병들이 환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한편 같은 시기에 충청도 옥천에서는 조원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조원은 51살의 문신이었다. 벼슬은 했지만 직원을 서슴지 않아 여러 번 파직되었다. 하지만 충절과 의리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서재에 앉아 책을 펼쳤다. 춘추좌 시전이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양 함락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문이 열리면서 그의 제자가 들어왔다. 스승님,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라는 이가 의병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조원은 고개를 들었다. 곽재우?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낙방한 선비라 하나 학식과 무예가 뛰어나다 하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의병을 모으고 있다 하옵니다. 조원은 책을 덮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의병.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났구나. 스승님께서도 누구보다 나라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조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었지만 나라는 위태로웠다. 나는 문신이다. 글을 읽고 임금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지. 하오나 지금은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관군은 무너졌고 왜적은 한양까지 차지했습니다. 조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럴 때일수록 신하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 비록 임금께서 피난을 가셨으나 나라는 남아있다. 백성은 남아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말했다. 의병을 일으켜 나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자.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스승님,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지 공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의로움을 지키고 충절을 다하는 것이다. 몸을 사리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조원은 그날부터 옥천과 주변 고을을 돌며 사람들을 모았다. 그의 명성을 아는 이들이 찾아왔다. 유생들이 먼저 왔다. 조 선생께서 의병을 일으키신다니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학문만 하던 우리가 싸움터에 나서야 하는 것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조원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고맙다. 우리 모두 책 읽던 선비들이지만 이제는 칼을 들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싸우자. 농민들도 왔다. 상인들도 왔다. 심지어 천민들도 왔다. 저희 같은 것들도 받아주시겠습니까? 한 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원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싸움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다. 모두가 조선 사람이고 모두가 의병이다. 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조원의 의병도 빠르게 불어났다. 700명이 넘는 군사가 모였다. 그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했다. 부대를 나누고 장교를 임명했다. 군율을 정하고 훈련을 시작했다. 전라도 광주에서는 고경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고경명은 62살의 노장이었다. 문관으로 여러 벼슬을 지냈고 학식과 덕망이 높았다. 그는 집에서 아들들을 불렀다. 큰아들 고인후, 둘째 아들 고인복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 그렇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고경명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작금의 상황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한양이 무너지고 외적이 팔도를 유린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고인후가 말했다. 아버님, 설마 의병을 일으키려 한다.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고인복이 물었다. 아버님의 연세가 이미 60을 넘으셨습니다. 전쟁터는 너무 위험합니다. 고경명은 미소 지었다. 그래서 너희가 함께 가야지. 예. 너희 둘도 의병에 참여한다. 우리 집안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으니 이제 갚을 때다.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고경명은 광주 일대의 유력자들을 모았다. 그의 집에 수십 명의 양반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고 어른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병을 일으킵니다. 전라도의 힘을 모아 외적과 싸웁니다. 한 노인이 물었다. 군사는 어찌 모으시렵니까? 각 고을의 유력자들이 힘을 합치면 됩니다.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면 됩니다. 군량과 무기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습니다. 재산을 털어 군량을 사고 무기를 만듭니다. 양반들은 망설였다. 재산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경명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재산이 아까우십니까?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외적이 모두 빼앗아갈 것입니다. 지금 내놓는 것이 나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 어른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둘씩 동의가 나왔다. 고경명은 만족스러워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킵시다. 며칠 만에 광주에서도 의병이 조직되었다. 1000명이 넘는 군사가 모였다. 고경명은 그들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 그는 전쟁 경험은 없었지만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병법서를 펼쳐 연구하고 부하들에게 가르쳤다. 1592년 5월 중순, 의병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다. 경상도의 곽재우, 충청도의 조헌, 전라도의 고경명. 새 의병장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도 이 소식을 들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장님, 조선 각지에서 의병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병?
관군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군대입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니시는 코웃음을 쳤다. 백성들의 오합지졸이 무엇을 하겠는가? 관군도 우리 앞에서 무너졌는데. 하오나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급로를 강화하고 각 지역에 수비대를 배치하라. 의병들이 설치지 못하게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고니시는 아직 의병의 진짜 위력을 몰랐다. 그들은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이 땅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로 뭉친 사람들이었다. 곽재우의 의병은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의령 인근 산속에 의병들이 매복했다. 곽재우는 붉은 도포를 입고 바위 위에 섰다. 아래로 길이 보였다. 왜군의 보급부대가 지나다니는 길이었다. 김면이 다가와서 속삭였다. 대장, 저기 옵니다. 곽재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멀리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군의 수레가 수십 대 연달아 붙어서 일렬로 오고 있었다. 군량과 무기를 실은 보급 부대였다. 호위 병력은 100여 명 정도로 보였다. 얼마나 가까이 오면 공격하겠습니까? 김면이 물었다. 저 큰 바위까지 오면 화살을 쏜다. 그리고 일제히 돌격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김면이 물러가 다른 의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의병들은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서 매복하고 있었다. 손에 쥔 창과 활이 땀에 젖었다. 긴장감이 흐르는 동안 왜군이 가까이 왔다. 수레 바퀴 소리가 들렸다. 왜군들은 경계하는 기색 없이 잡담을 하면서 걸어왔다. 그들은 이 지역이 이미 장악되었다고 생각했다. 곽재우는 손을 들었다. 왜군이 바위 앞까지 왔을 때 그의 손이 빠르게 내려갔다. 쏴라. 수십 개의 화살이 날아갔다. 방심하고 걷던 왜군들이 활을 맞고 쓰러졌다. 왜군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적습이다. 적습. 한 왜군 장교가 외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의병들이 산에서 뛰어내려왔다. 곽재우가 선두에서 붉은 도포를 바람에 펄럭이며 말했다. 돌격! 의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왜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조총을 쏠 겨를도 없었다. 의병들의 창이 왜군을 찔렀다. 칼이 번쩍이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왜군들을 제압했다. 전투는 짧은 시간에 끝나며 많은 왜군을 살상했다. 왜군 100여 명 중 대부분이 죽거나 도망쳤다. 의병들은 수레를 차지했다. 군량이다. 무기도 있다. 의병들이 환호했다. 곽재우는 수레를 살폈다. 쌀과 된장, 무기와 갑옷이 가득했다. 이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간다. 알겠습니다. 의병들은 신이 나서 전리품을 챙겼다.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다. 의병들의 사기는 급속히 올라갔고 전투에 대한 자신감이 의병들 마음속에 가득 찼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곽재우의 의병이 왜군을 무찔렀다. 홍희 장군이 외놈들을 혼내줬다. 백성들은 희망을 얻었다. 관군은 무너졌지만 의병은 싸우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투가 있었다. 이번에는 왜군이 마을을 약탈하러 왔다. 곽재우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리고 의병들을 마을 곳곳에 숨겼다. 왜군 200여 명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은 텅 빈 마을을 보며 의아해했다. 사람이 없다. 다 도망갔나? 한 왜군이 중얼거렸다. 그때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집 뒤에서, 담장 너머에서, 지붕 위에서 왜군들이 쓰러졌다. 매복이다. 조심하라. 왜군들은 급히 대오를 갖췄다. 조총을 들고 주변을 경계했다. 하지만 의병들은 보이지 않았다. 숨어서 화살만 쏘아댔다. 왜군이 한 방향으로 총을 쏘면 다른 방향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피해가 늘어났다. 곽재우는 때를 기다렸다. 왜군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때 신호를 보냈다. 돌격! 의병들이 사방에서 뛰어나왔다. 왜군들은 방향을 잡지 못했다. 일부는 싸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의병들의 기세에 밀려 후퇴를 하고 있었다. 도망가자. 여기는 위험해. 왜군들은 마을을 빠져나갔다. 추격하지 말라고 곽재우는 명령했다. 깊이 추격하지 마라. 우리는 방어가 목적이지 섬멸이 목적이 아니다. 의병들은 전투를 멈췄다. 마을은 지켜졌으며 백성들이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병들에게 절을 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곽재우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는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대장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왔다. 쌀과 나물, 김치와 된장.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정성껏 내놓았다. 곽재우는 거절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의병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전쟁 중이지만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충청도에서 조원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청주 방면으로 향했다. 청주성이 왜군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청주를 되찾아야 합니다. 조원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청주성에는 왜군이 1000명도 넘게 주둔하고 있다 합니다. 한 장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조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정면으로 공격하면 이길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방법입니까? 성 밖의 왜군 부대를 먼저 제거한다. 보급로를 차단하고 고립시킨다. 그리고 성 안의 백성들과 연락하여 안팎에서 협공한다. 장교들은 감탄했다. 훌륭한 계책입니다. 조원의 의병은 청주 인근에서 왜군의 소규모 부대들을 공격했다. 매복과 기습을 반복했다. 왜군의 보급 부대를 습격하고 정찰병들을 제거했다. 청주성의 왜군은 점차 고립되어 갔다.
보급이 끊기고 정보가 차단되었다. 성 안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조언은 성 안으로 밀사를 보냈다. 백성들에게 거사 날짜를 알렸고 같은 시각 내응하라는 내용이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우리가 성 밖에서 공격할 것이다. 성 안에서는 불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왜군을 혼란시켜라.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 왔다. 조언은 의병들을 이끌고 청주성 아래까지 왔다. 어둠 속에서 성벽이 보였다. 준비되었는가? 예,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한다. 의병들이 성벽으로 다가갔다. 사다리를 걸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성 안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백성들이 창고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불이야. 성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왜군들은 진화에 나섰다. 그 틈을 타 의병들이 성벽을 넘었다. 조원도 칼을 들고 성벽을 올랐다. 예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움직임은 날렵했다. 돌격하라. 청주를 되찾는다. 의병들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왜군과 백성들이 뒤섞여 혼전이 벌어졌다. 조원은 앞장서서 싸웠다. 칼을 휘두르며 왜군을 베었고 그의 뒤를 의병들이 따랐다.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다. 왜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안팎의 협공을 막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왜군 지휘관이 항복을 선언했다. 그만. 우리가 졌다. 전투가 끝났다. 청주성은 다시 조선의 손에 들어왔다. 만세. 조원은 지친 몸으로 성벽에 기대섰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우리 충청도 의병들이 해냈다. 청주를 다시 되찾았다. 부하가 다가와 물었다. 대장님, 다음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조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라도의 고경명도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1000명이 넘는 의병을 이끌고 전라도 일대를 지키고 있었다. 왜군이 전라도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했다. 담양, 순창, 남원 등지에 의병을 배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전라도는 조선의 곡창이다. 여기를 빼앗기면 군량이 끊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경명의 말에 의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군도 전라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고경명의 의병이 막아냈다. 어느 날 왜군 3000명이 전라도로 쳐들어왔다. 고경명의 의병은 1000명. 수적으로 불리했으며 부하들이 심적으로 걱정했다. 대장님, 적이 너무 많습니다. 후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경명은 고개를 저었다. 후퇴하면 전라도가 무너진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내가 방법이 있다. 지형을 이용하면 된다. 고경명은 좁은 계곡을 선택했다. 왜군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외길이었기에 계곡 양쪽 산에 의병을 배치했다. 돌과 통나무를 준비해 놓고 왜군이 계곡으로 들어왔을 때 쏟아부을 요량이었다. 계곡으로 왜군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경계하면서도 전진했다. 계곡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고경명이 신호를 보냈다. 산 위에서 돌과 통나무가 굴러내려왔다. 왜군들이 깔리면서
비명 소리가 울렸다. 적습이다. 왜군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의병들이 화살을 쏘아댔다. 위에서 아래로 쏘는 화살은 명중률이 높았다. 왜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들은 조총으로 반격하려 했지만 위를 향해 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산 위의 의병들은 바위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왜군 지휘관이 외쳤다. 후퇴한다. 이곳은 위험하다. 왜군은 계곡에서 빠져나갔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의병들은 승리했다. 고경명은 이번 작전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막았다. 이것이 지혜로운 싸움이다. 부하들이 환호했다. 고경명의 두 아들도 함께 싸움에 참가했으며 고인후와 고인복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아버님처럼 되어야 한다. 한편 산속에서는 승병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영규는 금산 지역의 승려였다. 전쟁 소식을 듣고 사찰에서 나왔다.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승려인 저도 검을 들어야겠습니다. 영규는 주변 사찰을 돌며 승려들을 모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 승려들도 싸워야 한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승려들이 많았다. 스님, 우리는 승려입니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규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적이 사찰을 불태우고 승려들을 죽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많이 죽는다. 부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다. 승려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해 영규의 승병은 700명이 넘게 모였다. 그들은 장삼을 벗고 갑옷을 입었다. 염주 대신 칼을 들었다. 우리는 승병이다. 부처의 자비로 백성을 구하고 부처의 분노로 왜적을 징벌한다. 승병들이 함성을 질렀다. 나무 아미타불. 그들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영규의 승병은 금산 일대에서 활약했다. 왜군의 소규모 부대를 습격하고 백성들을 구출했다. 어느 날 왜군이 마을을 습격하여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을 발견했다. 저들을 구해야 한다. 승병들이 왜군을 공격했다. 갑옷 입은 승려들이 달려들자 왜군들은 놀랐다. 승려들이 왜 싸우는 거야? 하지만 놀랄 겨를도 없이 승병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영규는 선두에서 칼을 휘둘렀다. 그의 힘은 대단했다. 평생 수련으로 단련된 몸이었다. 왜군 서너시 그의 칼에 쓰러졌으며 다른 승병들도 용맹하게 싸웠다. 왜군은 패배하고 간신히 소수 병력만 도망갔다. 스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성들은 승병들에게 절을 했다. 영규는 그들을 일으켰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승병의 소문도 퍼졌다. 금산에 영규라는 승려가 있는데 700명의 승병을 이끌고 왜군과 싸운다더라. 승려들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구나. 백성들은 희망을 얻었다. 관군이 무너졌지만 의병이 있었다.
또한 사찰에서 뜻을 모아 세속에 뛰어든 승병이 있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1592년 5월 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경상도의 곽재우, 충청도의 조헌, 전라도의 고경명, 금산의 영규.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의병장들이 각지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왜군과 싸웠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당황했다. 의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급로가 계속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거점을 장악했지만 그 사이사이를 의병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니시는 고민에 빠졌다. 의병을 소탕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산속에 숨었다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입니다.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왜군의 진격은 멈췄다. 한양을 점령했지만 더 이상 북진하지 못했다. 한양 북쪽으로 가려 해도 밑에서 올라오는 보급로가 의병과 승병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보급로가 불안하고 후방이 위협받았다. 의병의 저항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곽재우는 의령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왜적은 한양을 차지했지만 조선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김면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곽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왜적을 완전히 몰아내려면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의병들이 입을 모았다. 곽재우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처음 광장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었다. 지금은 용감한 전사들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곽재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의병들도 그의 확신을 믿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다. 의병이라는 희망, 이것은 조선 강토 민초들의 뿌리 깊은 나라 사랑 정신이었다.